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양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및 상핀의 종양.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외래에서 아주 흔히 보는 제일 네, 예, 제일 종양 파트에서 제일 많죠. 네, 예. 또 환자분들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신 음. 좋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배재만 교수님 한 달 만에 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 한 달 네. 만에 뵙는 거 맞네. 방송에서 한 달이고 예. 네 사석으로는 또 뵀었죠. 예. 네 아무튼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은모 교수님께서는 요즘에 수술 좀 많으셔가지고 아마 수술 중이셔가지고 오늘 같이 못하실 것 같고 오늘 배재모 교수님하고 저와 같이 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원래 많이 추워진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추워진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네, 저희 네. 그래서 아무튼 계속 걸어왔는데 쭉 걸어왔는데 네. 바람 엄청 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수능. 네. 네. 네, 수능이 있어서 수능 이제 수험생을 두고 계신 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특히 여기도 이제 학부모 수능 학부모 오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준비하나요? 준비 안 합니까? 저희 딸이 준비하고 있죠. 네, 열심히. 그래도 부모님 마음도 다르실 거 예.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술 안 먹는 걸로 준비하고 그렇군요. 이게 또 우리 교수님 예전에 이제 교수님도 수능 보셨나요? 뭐 학력고사. 학력고사. 예. 수능을 보신 적이 없어서 예. 수능에서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데. 수능 가르치는 건 했어요. 근데 수능. 전에도 제가 그 시청자분들 말씀드렸지만 실제 작년 수능을 보신 분이세요. 수능 맞네. 수능 그쵸, 세대 맞네요. 수능 보셨잖아요. 네. 이제 그 따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향을 파악해서 공부를 보신 해서 거죠? 보지는 않았고 그냥 봤어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정말. 수능 보러 가셨어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초콜릿을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시험 잘 보시라고 저랑 이은무 교수님이랑 맞다. 초콜릿 보내드렸잖아요. 네, 초콜릿 받았었죠. 네. 잘 보진 못했어요. 그래?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 이제 어쨌든 뭐 보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저는 가끔 초등학생인 딸이 질문해도 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의외로 초등학교 꽤 어려워요. 어려워요. 중학교가 그나마 제일 쉽고 네네.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괜찮은데 3학년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 수능이니까 수능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하지 네.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컨디션 관리가 지금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장윤선님께서 재수하라고. 네. 전 학력고사 재수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재수했죠. 네. 과학인의 일상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젤님도 네, 반갑고요. 유민선님, 네, 반갑습니다. 딸기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러분 들어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테니스 후배인 우리 왕서정, 원래 본과 3학년 학생인데 우리 또 같이 일하게 돼서 오늘 또 같이 와줘서 감사드립니다. 뭐 의정 사태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게 끝이 안 보이네요. 네. 지금 11월이고 내년 3월에 뭐 복학을 해야 될 학생들은 총무위는 돌아와야 되는데 별로 복학에 대한 생각이 뭐 면담을 해봤는데 그렇게 강하지 네. 않은 것 같고 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간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군대 간 친구들은 많더라고요. 군대 가려고 조금 초반에 결정한 친구들은 갔는데 네. 조금 늦어지면서 이렇게 지원도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이제 3월까지 뭔가 결정이 안 나면 그때는 네, 학생들 중에서도 군대 간 친구들 꽤 있던데 저는 보니까. 그 전에 결정해서 간 친구들. 그쵸, 네네. 그 전에 그래서 결정해서 간 어차피 친구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네, 군의관 공보위로 가면 39개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학생 때 현역으로 가면 18개월이니까 2년 세이브 네, 할수 2년이 있죠. 세이브가 그리고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머리도 식힐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뭐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참 어쨌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국민들한테 참 뭐 해가 안 되고 어쨌든 피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영도님께 네, 반갑습니다. 유민선님 반갑고요. 오영도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서정 선생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근데 아시는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오영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왕 선생님 방송 타시 좋으시겠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많이 반갑고요.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및 상핀의 종양 정말 이거는 뭐 저희가 외래에서 너무 많이 보는 네. 거고 저희가 어쨌든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는 질문들 위주로 오늘도 키 퀘스천으로 5개 준비했고요. 질문들 많이 주시면 네 질문에 대해서 또 많이 답변 드리고 질문이 없으면 저희는 좀 빨리 퇴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빨리 퇴근해 보겠다 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맞습니다. 네, 예. 오늘 한번 이뤄볼 수 있으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또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하지만 거의 네. 매번 보여주는데 이 그림이 그래도 제일 심플하고 제일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워낙에 이 네. 사진이 저희 뭐- 대학생들을 위한 뭐 부인 종양 강의에 쓰였던 거여서 네네 맞습니다. 네, 한글로 돼 있고 모양도 굉장히 그 심플하게 잘 돼 있어서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저희 뭐 산부인과에서는 이 해부학적 구조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여성 생식기는 이제 자궁과 양측의 난소, 나팔관, 난관, 지를 포함한 걸 여성 생식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뭐 자궁에 앞으로 방광이 있고 뒤로 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장기가 되게 중요한 특히 수술할 때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퀘스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궁암은 자궁경부암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자궁암을 되게 자궁경부암 되게 혼동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보시면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게 여기 그 아랫부분 그래서 목경자를 써가지고 자궁경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궁 여기 몸통을 자궁체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암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부인암이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체부암 이렇게 나눴었는데 경부암이 뭐 둘을 합쳐도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자궁암은 대개는 자궁경부암을 얘기하는 거였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역전됐잖아요. 예, 자궁체부암이 경부암의 그 유병률, 발생률을 능가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네, 거가 그렇죠.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궁암은 자궁경부에 생기면 경부암이 있고 자궁체부에 생기면 자궁체부암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자궁암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자궁암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디 암이냐고 저희 뭐 외래로 오시면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대개는 체부암 중에는 대개는 거의가 다 내막암입니다. 내막암이고 그다음에 근종이랑 간별해야 되는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거가 네네. 자궁 육종이 네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암은 뭐 다른 암들도 물론 뭐 드문 암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자궁 경부암, 자궁 체부암, 체부암 중에서는 내막암, 육종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말씀 주셨지만 자궁경부암이 워낙 예전에 우리 이제 뭐라면 약간 이제 저개발도상국, 그렇죠. 뭐 개발도상국. 혹은 아프리카 네, 아니면 네. 동남아에서 네. 흔히 있는 발생하는 암인데 우리나라도 자궁경부암이 되게 많이 발생했고 많이 발생했었죠. 부인암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자궁경부암 검사, 선별 검사 및 어쨌든 백신의 작용으로 빨리 발견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아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으로 발견되다 보니 이제 유병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자궁체부암 중에 자궁내막암은 이제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비만과 그렇죠. 영향이 있고 예. 우리가 말하는 서구화된 서구화된 어떤 식사. 식습관, 예. 이런 것들 이 영향이 되다 보니 지금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역전이 된 걸로 네. 알고 있고 아마 한 5년, 10년이면 이미 점점 더 벌어지겠죠. 압도적으로 네.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궁 체부암의 한 부분 육종은 또 워낙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근종이 육종은 뭐- 암이 되는 경우니까 네. 뭐 약간 확률적으로 다른 그 카테고리라고 봐야죠. 네, 체부암 중에 조금 다르다. 예, 별도로 예. 좀 이해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자궁 체부암 대부분 자궁 내막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지는 않을 수 없는 그런 암이 자궁 경부암이다. 네.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자궁에 물혹이 생겼다. 자궁 무릎. 저희는 자궁 물혹이 없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나보시아는 네, 혹은 뭐 물혹이 있기는 하죠. 난데 네. 맨날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자궁 근종을 좀 대개는 표현하시는데 근종이죠. 네, 근종을 네,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 또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한 자궁 내막 증식증과 자궁 내막증 중, 네, 다른데 좀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얘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다 네. 항상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또 새로우면 또 새로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네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이어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였군요. 네. 질문이 좀 있는데 네, 질문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장윤선님께서 자궁경부암 검사가 뭐예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주치의께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그 경부암 검사는 지금 2번이네요. 요걸 설명드리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암 선별 검사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제목에 자궁 경부암 선별 검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선별 검사 영어로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암이 어떤 진단이 되고 나서 답을 보고하죠. 그러니까 암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 즉 검진에서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는 위내시경이 되겠고 유방 검사는 유방 초음파나 뭐 유방 이렇게 그 맘모 그 그래피 뭐 이런 그 어떤 암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를 선별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 검사는 그 사실은 난소암이나 자궁 체부암 같은 경우는 선별 검사라는 개념이 좀 떨어지는 데 비해서 네네.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 보통 얘기하는 자궁 경부 세포 검사, 팝스미어 혹은 자궁암 검사, 건강 검진에서 하는 자궁암 검사를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고 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질경이라는 걸 넣고 자궁 경부 쪽 입구 쪽에 세포를 따서 그 세포를 현미경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세포에 이상 세포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는 거죠. 요새는 현미경에 바르는 거를 안 하고 액상, 네. 액상이라고 해서 물에 빠뜨려 가지고 이걸 그 여러 겹으로 보이는데 한 겹으로 쫙 펴서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액상 검사라는 걸 대부분에서 액상 검사를 하고 있고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그 무료로 하는 검진은 아직도 이 팝스미어라는 그 슬라이드에 붙여서 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액상 검사랑 이게 이제 슬라이드 도말 검사랑 네, 슬라이드 도말 검사.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민감도, 네. 센시티비티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환자분들께서 아니 나는 매년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네. 왜 내가 암이 나오냐?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자궁 경부 세포 검사 팝스미어 이게 제일 큰 단점이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한 3명, 4명은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민감도가 한 60에서 70% 정도 보니까 그 위음성. 실제로는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선별 검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고, 그렇죠. HPV라고 부르는. 요즘 코테스라고 해서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HPV 검사를 먼저 하거나 뭐 이러기도 하고,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 세포 검사에서 어느 정도 이상 소견이 보여야지 그렇죠.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보험이 되죠. 네, 보험이 되고 아직 우리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나라의 우리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HPV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선별 검사에 딱 정확하게 포함시켜 놓고 있진 않아요.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네네.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하고 있죠, 실제로는. 네네. 예, 실제로 하고 있고 그 자궁 경부 세포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통해서 물론 아직 민감도가 뭐 70% 정도로 물론 액상 검사 조금 더 액상보다 높죠. 조금 좀 높기는 높죠. 한데 네. 사실 뭐 그래도 예, 우리가 하지만 이런 선별 검사 통해서 자궁경부암이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전 단계인 상핀의 종양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유병률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되게 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네. 암으로 예전에는 이 선별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다 암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 전에 그 상핀의 종양 단계, 암으로 가기 전 단계를 상핀의 종양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암 되기 전에 다 네. 치료가 됐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떨어진 거죠. 네네. 사실은.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검진, 국가 검진, 뭐 건강 검진, 공단 검진, 뭐 어쨌든 뭐 회사에 검진하다가 이제 자궁경부암 네. 선별 검사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하고 뭐 네. 그런 것들 뭐 반응성 세포 변화 이런 거 네. 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우, 큰일 난 줄 알고 나는 뭐 암이에요. 암이 어떡해요. 걸렸다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검진을 하고 이제 빨리 병원을 가보세요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대부분 경우가 괜찮은 경우가 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이 의심된다면 암이 있다고 표기를 해주겠죠. 거기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암이란 용어가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 될 것 더 같아요. 되겠죠? 한 99, 8, 9%? 네,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으로 의뢰돼서 오늘도 그런 분 계셨는데 네. 의뢰서에는 자궁 경부 환자분이 얘기하시고 저 암이래요 하고 오셨는데 정작 보면 저기 세포 검사에서도 저 아래 단계 다시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네네. 네, 그런 단계에서 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또 질문이 조금 있어서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젤님께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몇 세까지 맞을 수 있나 얘기를 하셨고 음, 이게 이제 저희가 나온 가이드라인은 남자는 9세에서 25세 네. 까지 여자도 그렇고 여자도 여자는 45세, 45세, 5세에서 뭐 55세까지 50, 그 5세까지 맞을 맞을 수 수는 있다. 있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이제 나이는 임상 시험을 했던 세팅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 나이대로 해서 그렇죠. 네, 된 네. 거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맞는 게 좋아서 네. 저희 요즘에는 9세에서 14세 그때는 그때 두 번만 네. 맞고 할 수 있는 네. 두 번 맞을 수 있고 나라에서 네네. 또 무료로 해주고 있죠. 네네. 네. 청소년만 네.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방 접종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면역성이 가장 좋은 나이가 젊은 나이니까 걔네들이 더 효과는 좋은 거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지만 없는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많은 반면에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그 찬스가 떨어지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찬스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맞는 거로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 백신은 자궁경부암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민선님께서 아까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 반응성 세포 변화가 나옵니다. 배경인데 추가 검사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응성 세포 변화는 어떤 거죠? 되게 많이 엄청 많기는 한데 사실은 그 세포의 이상 세포가 나오는 거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약간 다른 카테고리, 약간 염증이 있느냐 하는 요
네, 염증과 가깝죠. 네, 염증에 가깝다고 봐서 염증으로 인한 세포 변화, 네. 정상적인 세포 변화가 난 거고 암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네네. 네. 암과 관련해서 정상이고 염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실제로 염증 치료하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증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네.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개인 병원으로 가셔서 네. 그 염증 검사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뭐 해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치료는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드레싱 한 번만 해줘도 충분히 네.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또 얘기를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돈님께서 저도 학력고사 첫 세대인데 같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작년에 순도부지 배다는 교수님 정말 대단하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따님을 비롯한 고3 수능생들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어서 한번 세 번째 퀘스천은 그러면 인유두종종 바이러스는 약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들을 그냥 제가 만들어 약간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내용이라 좀 약간 좀 로레벨 수준 하지만 또 와닿는 질문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약이 없나요?는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이 없습니다. 네, 약이 없는 이유가 그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대개는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뭐 사실 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가 뭐 처음에는 안 나와가지고 뭐 몇 명만 최근에 맞긴 맞아요. 저는 항바이러스제를 맞아본 적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개는 바이러스라는 거는 항균제는 항생제, 항균제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이 개발이 안 된 필요성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HPV의 유병률이 9에서 10%, 13% 이거 엄청 많은 거죠. 이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감염이 됐던 사람은 6억 3천만 명이 이른다. 뭐 외국 통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래서 이 숫자는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일생에 한 번 감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고요. 옆에 그래프는 이거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교수님이 쓰신 논문 맞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좋은 논문 쓰셨네요. 2009년이니까 제가 전임이 끝나고 전임이 때 썼던 거죠. 한참 이제 머리가 좋으실 때 아주 스마트하실 때 그때 수능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그 HPV가 이렇게 처음에 이만큼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없어지는 데까지 평균 중위 값이 7.5개월 한 7.5개월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는 없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 20개월 2년이 지나면 21.4%밖에 안 남는 거니까 10명 중에 8명 없어진다는 거죠. 2명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결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7.5개월 정도 지나면 절반은 없어지는 거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80%가 없어진다. 80%가 없어진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교수님 데이터인지 몰랐습니다.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80% 정도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좋은 그래프 처음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이 됐다고 해서 얘가 암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대개는 다 없어지지만 걔가 안 없어지고 감염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만 이런 상피내 종양 같은 걸로 가는 거고 대개는 뭐 길게는 20년까지 진행이 돼야지 수면성 자궁 경부암이 된다. 천천히
진행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물론 아주 드물게 예. 빨리 뭐 2, 3년 이렇게 3, 4년 이렇게 경우도 아주 젊은 드물게 사람들, 분들이 아주 젊은 있- 사람 네, 중에 가끔 있을 있어요. 네, 예. 있지만 대부분은 뭐 최소 5년, 10년, 예. 10년 정도, 길면 20년 정도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자궁경부도 이제 바깥쪽 외경부랑 그렇죠. 또 내경부에서 시작되는 산암들은 잘 발견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네, 있고, 아까 말한 선별 검사에서 예후도 조금 더 안 네, 좋고. 그래서 그런 네. 경우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는 매년 했지만 왜 내가 이 암이 생겨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 하지만 이제 학회나 부인종양학회나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 네, 하는 매년 거기 때문에 저는 매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네. 제일 놓치는 선별검사로서의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검사할 때 아파하시잖아요. 되게. 네, 예, 그렇죠. 되게 아파하시니까 질경을 넣고 사진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검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질경을 넣고 경부를 보고 정확하게 자궁 경부를 보고 세포를 따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음. 힘들거든요. 뭐 굴욕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근데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는데 검진하러 가신 분들은 아, 그렇죠. 잘 못 참아요. 그렇죠. 아프게 하면 왜 이렇게 네. 아파요?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검진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못하는 경우가 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자궁 경부 쪽을 세포를 정확하게 따질 못하고 이 근처 주위만 이렇게 세포만 대충 묻혀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제일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좀 뭐 가급적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부인종양 전문가한테 조금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히 네. 민감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뭐 많이 올라갈 그렇죠. 거예요. 만약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지 네, 않을까. 뭐 저희는 항상 이제 그걸 보면서 판단하니까 네.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많이 아파하면 검사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힘들기도 하고 실제로 음.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안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문제도 있고 솔직히 이제 피가 날 정도로 세포를 네. 하는 게 맞잖아요. 맞- 그렇죠. 피가 좀 나야지. 날 네. 정도로 하는 게 잘 되는 거니까 음. 뭐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서 뭐 엔젤님께서 남자도 남성도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될까요? 30대 남자인데 안 맞으려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인데 왜 안 맞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드님일 수도 네. 있는데 뭐 꼭 맞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옵션이 뭐 남자 기준 옵션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늘었죠. 네. 맞아야 되는 네. 저기도 있잖아요. 후두암. 구두암, 네. 비인두암, 비인두암 어쨌든 구경암, 네. 구강암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목이랑 구강 쪽으로 해서 네. 한 40, 많이 50%? 꽤 네, 많이 네. 있다고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여자친구한테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뭐 이것저것 뭐 혼수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표 남자가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검진 검진 그때에서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뭐, 하지만 네, 그런 너 접종표 있냐 없냐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뭐 옛날 세대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다 하고요. 유민선님께서 뭐 조금 다른 얘기를 주셨는데 질문을 자궁내막증이 대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네, 여러 아주, 군데로 네. 이리저리 옮겨가 있는데 네. 예, 대장은 많이 가죠. 대장, 직장, 네. 골반, 복막 네. 많이 가고 그 자궁내막증 저희가 얘기하면서 너무 요즘 많다. 네, 너무 맞아요. 많죠. 네, 많아요. 자궁 근종만큼 많고 근데 더 수술은 어렵고 또 장기간 수술하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신부 자궁 내막증은 또 뭐 여러 가지 말을 못한 통증도 너무 심하고 네. 네, 좀 어려운 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 골반 신경 연구에 뭐 어떤 자궁 내막증 네, 연구 네. 등 뭐 다양하게 음. 하고 계시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자궁 내막증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제 뭐 학회에서도 내막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어쨌든 자궁 내막증은 앞으로 저희가 뭐 얘기하는 뭐 자궁 내막암과 더불어 네. 가장 부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부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네.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좀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빨리 좀 퇴근하려고 했더니 질문들이 막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많네요. 있네요. 네, 예.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 네. 아까 세 번째. 네. 번호가 틀렸네요. 제가. 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암인가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네, 이것도 아까 뭐 저희가 몇 번 의뢰서 언급을 항상 했지만, 들고 오면 막 예, 너무 저 암이 네. 암인가요? 네. 올해 살짝 죽나요? 이러면서 네. 오시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자궁 경부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보여. 예, 그렇죠. 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세포들은 이름들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니까 뭐 네. 이상이 있으면 암이지 뭐 이렇게 그쵸? 생각을 비정상이네. 예, 저는 그렇게 암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요. 많이 간단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비정형 세포,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 암. 그리고 조직 검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했어. 그게 상핀의 종양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조직 검사 결과를 상핀의 종양으로 했는데 요즘 그 용어가 좀 통일이 되면서 이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네네. 이 고등급 병변을 상핀의 종양, 상핀의 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전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도 저 표현보다는 상핀의 종양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네네. 제가 제목도 그렇게 붙인 거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정형 세포로 되게 우세요. 그렇죠. 예. 대부분 거의 뭐 한 80% 예, 이상. 그쵸? 외래에서 보면 거의 비정형 세포라고 우시는데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저기 학생 강의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 C를 K로 바꾸면 에스크가 되잖아요. 에스크워스. 네. 그래서 아, 나 우리한테 물어봐. 근데 그냥 조금 이상이 좀 한번 물어봐야 되나?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대부분은 비정형 세포 정도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저등급 병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등급 병변도 사실은 조직 검사하면은 뭐 한 절반 조금 더 되게 저등급 병변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자궁 경부 세포 검사는 사실은 확진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런 거고 저등급 병변 이상이 나오면 이상이 나오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걸 레코멘드를 하죠. 사실은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표가 한 십수개 되죠. 네, 너무 되죠. 많아. 예, 네. 그것만 해도 네. 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네, 강의인데 재미없는 강의죠. 예, 재미없는 강의인데 학생들도 진짜 잘 몰라요. 사실은 학생들도 정말 잘 모르는 뭐 한자분들이 알기가 어렵죠. 어쨌든 요 용어들은 한번 그래도 한번 그쵸. 보시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시는데 고등급 병변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고등급 병변부터는 뭔가 열심히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비정형 세포나 저등급 병변은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등급은 크게 걱정 안 하시는데 예. 비정형 세포에서 많이 놀래고 맞아요. 이름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비정상 암이네요. 네. 암인가요? 이렇게 네. 오시는데 네, 그건 아니다. 어쨌든 세포 검사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고 네. 확진은 조직 검사에서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궁 경부 이상이 있다고 와서 의뢰된 외래 환자 중에 실제로 암으로 나온 경우가 많지는 않죠. 되게 거의 네. 없죠. 실제로 암은 진단받고 오는 네. 경우죠, 그렇죠? 암은 진단받고 오고 요즘 저희가 검사하면서 암으로 나온 경우는 생각보다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요즘에 자궁경부암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 중에서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 좀 주셨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네. 전문가들한테 가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이상 있으면 당연히 인유증 바이럴 검사를 보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하는 네. 거니까 한 번 보험이 되면 계속 보험이 됩니다. 뭐 그걸로 네, 삭감되는 건 경우가 별로 못 없으니까. 봤어요. 그래서 네. 같이 세포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만 사실 꾸준히 나와서 네네. 검진을 받으시면 암으로는 거의 절대 안 간다고 보셔도 돼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병원에 오기 싫어하셔서 그게 예. 문제죠. 이게 네. 괜찮다고 안 했는데 5년 만에 10년 만에 나타나시고 이러면은 암으로 되는 경우들이 네. 있지만 네. 언제 1년 있다가 오세요. 근데 1년 있다가 뭐 오시면은 암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기껏 맞습니다. 해봐야 고등급 병변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간이 되게 길게 가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 중요한 이제 증상은 질출혈인 것 출혈이죠. 같아요. 예. 출혈이 있는데 걱정이 돼서 병원을 안 와서 병을 키우는 경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궁경부암이든 뭐 자궁내막암이든 둘 다 출혈이죠. 네, 그래서 출혈이 조금 뭐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빨리 병을 좀 가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출혈은 병을 좀 키울 수 있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이 당연히 산부인과 가기 싫고 치과 가기 싫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해는 되지만 병원 키워서 온 경우가 제일 안타깝더라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그래서 뭐 젊은 여성인데 병을 키워가지고 네. 뭐 진짜 뭐 3, 4기 말기로 나오면 젊은 여성들은 네. 또 오히려 막 빨리 자라는 분들이 그쵸. 진행이 많아서 많이 해서 빨리 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뭐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핀의 종양 뭐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에 네.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궁 절제 뭐 우리가 말하는 자궁 드러내는 거, 네. 자궁 적출하는 거, 네. 이제 저희가 요즘엔 자궁 절제술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궁 적출 좀 어감이 좋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세 보이죠. 세죠. 뭐 자궁 드러내고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치료 목적 절제, 네. 이쁘게 절제하는 거죠. 네,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핀의 종양은 대개는 고등급 병변이라고 해도 원추절제술이라고 경부만 요렇게 도려내는 간단 요만큼만 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네, 네, 손가락 한 맞습니다. 마디 정도, 요 정도 그냥 도려내는 걸로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든지, 근데 이렇게 도려내면 경부가 좀 짧아지잖아요. 네네. 이 경부가 여기 한 1cm에서 2cm 정도 이렇게 잘려 나가니까 경부가 짧아지면 이제 임신을 하실 분들, 향후에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을 때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는 게 네.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궁 경부 저온 소작술 혹은 냉동 치료. 그래서 여기가 자궁 약간 무슨 색깔? 살색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상피인데 여기 부분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든지 얼려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파괴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잘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관 무력증의 위험도가 없습니다. 대신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이 안 나오니까 네네. 뭐 깨끗하게 절제가 됐는지 치료가 됐는지 하는 방법을 당장 알 수가 없는 단점이 네,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 원추 절제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저온 소작술의 냉동 치료는 실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이거 많이 오늘 2개 하는 바람에 늦었어. 그러셨군요. 냉동 치료를 젊은 분들이 아기 낳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원추 절제술 했는데 네, 원추 절제. 네. 그 설명드렸죠. 그 자궁 경부 경관에 이제 무력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조금 올라가는 거죠. 때문에 그래도 100명에 10명도 안 생기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출산할 때 네. 출산하는 그 상과 아니면 제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라. 내가 이런 수술을 받았다. 그걸 알고 있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새 좀 저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맥 수술을. 네네. 그게 사실
봉축술이라고 하죠. 봉축술, 자궁 묶어주는 근데 수술. 맥수술로 많이들 알고 아, 있어요. 이게 맥수술이라고 맥수술. 부르더라고요. 네네. 맥수술이 막수술 사실은 아니죠? 맥도날드인데, 네. 네, 맥도날드의 그렇죠. 그 이름 맥도날드. 도날드 빼고 맥수술. 도날드 빼고 네. 맥수술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그게 조금 사실은 정확한 적응증은 이전에 그 자궁 경관 무력증으로 유산을 했던 사람만 아주 정확한 인디케이션 적응증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모호한 적응증이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고위험군이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걸 조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거 원추 절제술을 했다고 봉축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은 네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 네. 할 때 오늘도 저는 이제 병변이 넓어서 너무 크게 절제하면 이제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고 했고 이제 나머지 경계 부위는 이제 충분히 그렇죠. 태워야지. 태우면 네. 크게 무리 가지 않게 그런 이제 치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원추 절제술을 다 제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경우 너무 많이 잘릴 수 있기 네, 때문에 많이 자를 분들은 많이 자르고 뭐 얘기 다 나시고 네. 근데 경계도 좀 걱정되고 하는 분들은 뭐 많이 자르고 그렇죠. 근데 애기를 놓을 애기 가질 분들은 분들은 조금 다른 네, 것 같아요. 조금만 하고 근데 이제 질문에 답을 좀 해야 예, 되는데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상핀의 종양에서 원추 절제술 말고 자궁 절제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많이 있죠. 네네. 예, 예를 들어서 그 한 번 했던 사람, 네. 예, 뭐 한 번 했던 사람 2번 할 수도 있긴 한데 3번 하기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예,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출산이 종료된 경우 네, 있고.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폐양되고 나서 한 50 후반 60쯤 넘어가면 자궁경부도 많이 위축이 오잖아요. 너무 위축이 돼서 그러면 예, 자궁경부랑 질이랑 구분이 안 된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있어요. 분들은 원추 절제 사이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궁 절제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있고. 조금 더 수술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자궁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이 내용인데 질문 좀 있어서 질문 좀 네. 받고 하면 오늘도 일찍은 못 넘어가겠네요. 가겠네요. 네. 정시에만 해도 다닐 것 같고 장윤성님께서 세 분 교수님 다 같이 수능 보시고 이 얘기 해주시면 전혀 안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네네. 예. 뭐 요즘같이 바쁠 때는 볼 수도 없고 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어떻게 의대 갔니? 이런 얘기 아. 들을 것 같아서. 네. 그 당시는 뭐 그렇죠. 네, 그럴 것 같고.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빨리 네. 보겠습니다. 아까 그 과학인의 일사님께서 좀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긴 이제 뭐 어머님 내복과 관련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머님이 염증 있는데 그 내복을 본인이 입으셔도 세탁하고 나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알아서는 네, 입으셔도 예, 되고 예. 노파씨 문의 주신 거 잘 하셨고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뭐 전 걱정되면 한번 그 아, 쌓는 기능 그러셔도 네, 되죠. 그렇게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안 되니까. 네. 근데 여러 번 질문하셔가지고 네. 답변 드렸습니다. 네, 노파심에 문의 주신 거 감사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렌 나무님께서 또 질문이 기네요. 20대 후반이시고 성경은 없으시는데 가정경은 자궁 내막암인 것 같고 생리가 1년에 한 번, 6개월에 2번. 완전 불규칙적이다. 네. 네. 네, 병원에서는 성경은 없으니 자궁경부암 검사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 얘기인데. 암 검사는 자궁 경부암 검사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되고. 됩니다. 인유두동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부분 네. 생기는데 네네. 인유두동 바이러스에 감염될 찬스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네. 그 가이드라인에도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불규칙 월경에 대해서는 그거는 초음파를 보셔야죠. 그렇죠. 초음파 예, 보고 예, 저기 요거를 초음파를 관리 보셔야죠. 좀 하셔야 될 것 예, 예.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불규칙 월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셔야 되고 저렇게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노출이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궁 네네. 내막 암착선도 올라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초음파는 보셔야 됩니다. 네. 최희선 PD님께서 또 아니군요. 김신아 PD님이시군요. 언제 바뀌셨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또 자막이 네. 나오네요. 네. 예. 네. 나날이 발자 무엇이든 보다는 경보에 관련된 걸 더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나날이 발자하는 비용인 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막간 이용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가 막 올라가네요. 아, 뭐죠? 이 갑자기 하트가 막 엄청 올라오는 거는 네. PD님이 약간 농간인가요? 네, 어쨌든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배재명 교수께 너무 잘 만들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슬라이드를 네, 저희 한양대학교 산부인과 주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역시 이 시청자분들, 재밌어요, 네, 만들다 시청자분들 보면. 위해서 네. 정말로 바쁘신 와중에 하트가 날라다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 슬라이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되게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11월이고 한데 뭐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따님한테 한번 좋겠는데요. 다음 주 영상 우리 편지는 딸뿐이 아니더라도 아니고 뭐 네. 그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 학생들, 수험생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배재명 교수님도 좋은 아이고, 결과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고 그 시청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또 수능 보시는 분들 건강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또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질문하고 또 저희가 답변 드렸는데 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항상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 날 또 저녁 6시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